되고 보니 우선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에 부친다. 제가 아르바이트가 해가지고 유지하고 됐어요. 생각보다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혹시나 하고 손해보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들렀다. 성익현 씨 아버지 고 성정대 씨는 전 손해보상대책위원장이셨다. 그 일이 있던 지난 2월 이후 자리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자취는 남아있다. 피해 보상 청구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성익현 씨. 현재 전복양식장 피해 금액으로 신청한 금액의 30분의 1 정도만 인정된 상태다. 생물 피해량은 하나도 없게 된 걸로 됐고요.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고, 시설물 피해로 해서 1억 1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생물 피해는 빵원으로 나왔어요. 정부에서 뭐 수산식품은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발표도 됐고, 자기네들이 조사한 바로는 유리피해에 대한 죽음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정이 됐던 것 같아요. 성익현 씨가 청구한 피해 보상 액수는 생물 폐사비와 시설 피해비를 포함해 약 16억 원. 그런데 배상액으로 약 5천여만 원만 통보되었다. 이것은 단지 성익현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IOPC에 청구한 유료 피해 금액과 IOPC 측의 손해배보상 추정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기금의 피해 보상은 유류오염 사고와 피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기금 측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유류오염 사고와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 입증 서류가 없거나 부족하여 보상액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위 사무실엔 결국 피해 증거가 되지 못한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다. 다시 한번 청구 서류를 보충해보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해상은 지금 우리가 총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피해 보상 신청이 한 12만 2천 건이 넘는데요. 12만 2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이 사정이 돼가지고 배상 수산이라든지 비순자 전체적으로 된 게 한 평균적으로 볼 때 한 0.9%뿐이 안 됩니다. 국제유류 오염 보상에 신청된 피해 보상 청구는 총 28,147건. 이 중 인정된 건수는 2,269건. 관광 분야의 피해 인정 건수는 약 33%. 수산 분야의 피해 인정 건수는 약 15% 정도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피해 보상 청구 건수가 28,147건에 인원수로는 12만 7,239명에 이릅니다. 이는 국제기금에서 다룬 유류오염 사고 중 최다 건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구가 2009년 하반기에 집중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피해 증명 자료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료 보완 등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독자적으로 피해 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제기금 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 손해액이 정해지면은 그거를 이제 대지급한다든지 한도 초과에도 지급한다든지 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 유류 오염 사고는 총 10,000여 건. 그중 2002년에 발생했던 스페인 프레스티지오 사고 후 스페인 정부가 보여준 발빠른 대책은 우리 정부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지금 스페인의 경우에도 프레스티지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의 거의 95% 이상을 국가가 선보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IOPC로부터 그것을 후에 보상받기 위해서 계속 그 이제 과정들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태안 주민들이 보상을 받은 거는 단 7%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해상 유류 오염 사고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기업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상법에는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선주의 책임을 일정한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제한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선주 쪽에서 책임 제한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은 법원이 이제 책임 제한 절차를 개시를 해서 이게 이제 파산 절차 비슷해서요. 다른 일반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건 다 중지가 되고 일단은 책임 제한 절차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됩니다. 태안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역시 사고 이후 법원에 책임 제한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책임 제한 한도로 책정된 약 56억 원만 지불하면 되는 상태다. 상법상의 그 책임 제한에 의하면 선박 톤수에 의하기 때문에 그 책임 제한이 받아들여지면은 삼성은 56억 원인가? 그거 내면 돼요. 56억 원으로 책임 제한 됐어요, 이미. 아직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결정된 걸로 봐야죠. 근데 지금 피해자들이 서산지원에다가 신청한 금액이 3조 4천억이거든요. 그게 물론 부표해진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기금조차도 피해 추산액을 5천억 원 훨씬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50억 원 내고 말겠다. 이게 법적으로는 책임 제한해달라고 신청한 거는 내 책임은 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죠. 혹시나 책임이 있더라도. 그리고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요.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크고 작은 해양 기름 유출 사고를 겪었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사고 기업에게 어떤 대처를 했을까? 프랑스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 기업이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국가가 그걸 직접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